증시 파워 10.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개장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할 만한 종목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증시 파워 10 시간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2달간의 상승 랠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금 커지면서 시장이 하락을 한 것인데요. 국내 증시 역시 이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했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변동성을 보이다가 상승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다시금 0.19% 상승하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2,575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상승폭을 점점 더 넓혀가면서 0.48%가량 오르고 있고요. 880선 터치에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지수는 상승으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지난주 내내 매도하던 외국인,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2,000계약 넘게 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종목별 장세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목 선별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할 시기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증시파워 10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 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증시파워 10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종목 10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10가지의 종목씩 총 20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먼저 더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공개된 종목 중에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보다 더 자세하게 가격 전략이나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또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입니다. 코오롱 인더와 경동 나비엔, 유, 한미글로벌, 원익QNC 이렇게 5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고요. 이성웅 차장의 픽은 인텔리안테크, 현대로템, 토비스, 기아, SY. 먼저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종목 투자 포인트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각각 5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10가지 종목 중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코롱 인더입니다. 이 코롱 인더는 그 제조 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신설된 제조 회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산업자재, 화학소재, 전자재료, 그리고 패션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다양하게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449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적인 부분들은 다소 좀 아쉽기는 했지만은 앞으로 좀 성장세가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사가 그 지난 4월에 국내 2차전지 리사이클링 스타팅 업체인 그 알디솔루션과 약 45억 규모의 지분 투자 계약에 대해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사업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 3거래일 전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이러한 이슈 때문에 사업 다각화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부각되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포트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을 한 633억 원, 그러니까 전년 그 분기 대비 119% 증가로 좀 점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재 패션 부분에 대해서도 성수기 효과로 인한 기대감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상 그 작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슈퍼 섬유라고 불리는 아라미드가 있는데 이 아라미드가 우주 항공 소재로서도 좀 사용이 되고 있고 전기차 타이어 및 5G 광 케이블에도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미드 수출액은 2억, 네, 626만 달러로 전년 대비 한 19%.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코오롱 인더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차장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인텔리안 테크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네. 우선 뭐 우주 관련주들이 올해 상반기 잠깐 반짝하고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좀 최근에 이제 우주 관련주들이 그나마 좀 시장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좋아지는 현재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우주 관련주들 안에서도 이제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적게도 뭐 인터넷 이런 부분, 적게도 뭐 인공위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못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실생활에 본다고 하더라도 통신 쪽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 그리고 AI 쪽에서의 활용 분야가 가장 빨리 우주 안에서 섹터 중에서는 가장 실용화가 빠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뭐 인텔리안 테크가 가장 그 적합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위성통신 안테나 어떻게 보면 글로벌 1위 사업자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저궤도 이동통신 기업들의 사업이 본격화됐을 때 1차적인 어떤 수주가 올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바로 이제 인텔리안 테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위성통신 서비스 개시 지역이 늘어나죠. 그럴수록 이제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상품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유상증자나 여러 가지 그 투자를 통해서 이 R&D에 집중적으로 그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인텔리안 테크의 행보라고 볼 수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경동 나비엔인데요. 사실 겨울 계절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네네. 무더운 여름날 경동 나비엔을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사실 네. 제가 이 방송에서 그 경동나비의 언급을 한 4월 중순 때부터 좀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그 폭염주 때문에 뭐 그런 이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이 기업이 굉장히 좀 사업적인 영위를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최근에 부각을 받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보일러 제조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폭염과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이 안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8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81% 증가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계속 실적적인 부분들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사가 그 3D 에어후드를 포함한 청정 환기 시스템 연동 프리미엄 전기 쿡탑을 좀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적인 보일러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방 가전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이 기업이 저는 좀 어느 정도 폭염주로서도 좀 관련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게 콘덴싱 그 에어컨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직까지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2024년이나 25년 때는 하이브리드형 에어컨을 그 콘덴싱 에어컨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평택시에서는 시범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그 우즈벡, 멕시코 등의 신규 법인 주축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좀 확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시장 확대가 국내 포커스로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활로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동 나비엔 보일러 관련 기업이긴 한데 에어컨까지 시장 확대 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현대로템 들어볼까요? 현대로템 네. 뭐 지난주 후반에 주가 떨어졌지만 지난주 초까지만 했을 때도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맞습니다. 했죠. 이 여러 가지 그 뭐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지난주 초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방산에 대한 어떤 그 K2 전차에 대한 수주나 기대감도 좀 있겠지만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도 이슈까지도 겹치면서 이 현대로템의 이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지금 오늘까지도 지금 1.3% 떨어지면서 4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인 분명히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 나오는 게 마련이고 어느 정도 이 조정이 좀 끝났을 때는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방산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이 올해 어떤 수주 얘기가 많이 안 들리고 있죠. 하지만은 지금 그 계약한 어떤 폴란드 쪽 그리고 이 또 이제 동유럽 쪽에서를 중심으로 한 이 디펜스 솔루션 쪽에서의 사업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현대로템이 이제 방산 쪽만 하는 게 아니죠. 뭐 레일 솔루션, 뭐 에코플랜트, 뭐 이런 부분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까지도 겹치면서 시장에서 관심 많이 가져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레일 솔루션 부분 쪽은 뭐 경쟁이 심하지만 방산 쪽은 유효하다 말씀드리면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들어봤고요. 다음은 소장님의 종목입니다. 컨텐츠 관련주 뉴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뉴는 그 영화 그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그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한 296억 원 그리고 마이너스 9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실질적인 부분으로는 다소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최근에 이제 닥터 그 차정숙이 좀 흥행을 하면서 다음 작품들이 좀 연이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번에 그 1분기 그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영업이익 적자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동사가 투자하고 있는 마케팅을 진행한 그 기공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21일 개봉을 했는데 네. 사실상 이게 지금 이미 아시아나 북미 조기 판매가 좀 완료가 되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흥행에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렇다 한다더라도 나중에 OTT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수혜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는 그 김혜수 주연인 밀수라는 영화가 또 개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플랫폼이 좀 더 아직까지는 좀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에서 방영하는 그 웹툰을 기반한 무빙도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좀 그 작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에 대해서 내년에도 좀 작품을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현 구간에서 상단 매물 과정 알겠습니다. 뉴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장님의 종목 이어서 들어볼까요? 토비스 네. 말씀드릴 텐데 오늘도 신고가를 장 초반에 갱신했죠. 14,840원까지 가는 현재 상황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토비스 시장과 무관하게 이 토비스의 사업 역량을 봤을 때는 지금은 차익 실현도 많이 안 나오는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게이밍 디스플레이 또 이제 카지노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업황 자체가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토비스의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원재료 비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LCD 패널 가격입니다. LCD 패널 가격이 작년부터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은 토비스가 이런 원재료 비보다도 어떻게 보면 운송비 이쪽에서만 신경을 잘 쓴다고 한다면 네.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도 29억을 기록했는데 충분히 이제 분기 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그 전에 리오프닝에 있어서 이제 그 업황이 좋아지는 게 이 카지노 업황이 좋아지는 게 북미 쪽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카지노 모니터 교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비스 상승률은 계속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비스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소장님의 종목입니다. 한미글로벌 들어볼까요? 네, 그 한미글로벌은 건설 사업 관리 서비스 전문 업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설계 단계부터 발주, 시공, 그리고 유지 관리까지 좀 통합해서 좀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좀 강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68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를 했습니다. 그 매출의 28.2%와 또 당기 순이익이 1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사우디 및 미국 등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좀 수주를 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졌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하이테크 그 부문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좀 매출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단순히 그 시공 단계에 관련된 그 설계 단계부터 그냥 건설 사업뿐만이 아니라 하이테크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북미와 유럽 그리고 베트남 등의 해외 수주 확대와 하이테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 사업 관리 등의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우디 네옴시티에 관련된 8개 프로젝트 PM을 수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그 사우디와 관련된 이슈가 점차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도 좀 같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때 수준 그 실질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PM의 그 2차 전지 실적에 가장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글로벌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차장님의 종목인데요. 기아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기아가 최근에 네. 좀 반등,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좀 시장이 이제 가장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차익 실현 매물이 가장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주가가 5월, 6월 달에 주가가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어떤 리스크는 굉장히 좀 낮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그 수급 지난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모펀드 쪽에서의 매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아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나 다른 그 업종들이 이 실적 가시화가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죠. 하지만 이 자동차 전방 기업들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아에 대한 매수 관점은 어떤 실적주로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올해 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 대비해서 여전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기아가 그래도 전방차 중에서 글로벌 전방차 기업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테슬라 다음에 어떤 전기차 쪽으로 수익이 본격화되는 게 이제 기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전기차, SUV 쪽에서의 강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아 관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소장님의 종목인데요. 원익 QNC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원익 QNC는 그 석영 유리 제품 그리고 세라믹 제품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네. 사실상 그 반도체 웨이퍼 생산 시 소요되는 것이 석영 유리 제품입니다. 그리고 LCD에 사용되는 것이 세라믹 제품인데, 사실 이런 것을 제조 전문 업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해서 세정 그 용역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원익 QNC를 결국 반도체 업황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32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상 그 업황 회복에 대해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실질적인 부분들이 다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기업은 자회사 모멘티브가 있는데, 이 모멘티브가 제품 가격 상승 그리고 실적 호조가 계속 좀 지속되면서 결국은 원익 QNC에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메모리 그 쿼츠 매출 확대에 대한 실적 재력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현재 매출 비중의 약 2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지금 이 기업이 성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기대감들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AI를 통합한 산업 패러다임을 통해서 AI 반도체 쪽도 지금 관심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회복 시 네, 알겠습니다. 원익효인 씨 들어봤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 35% 상향 조정한다라면서 2분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SY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주가가 좀 변동성, 거래량과 함께 네. 나왔던 이유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와 좀 많이 관련이 돼 있던 상황이었죠. 이 건축자재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건축자재 중에서도 뭐 컬러 강판이나 또 이제 뭐 데크플레이트 같은 이 건식 건축자재 쪽에서의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우크라이나 이 재건주들이 아직은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런 현재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재건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많이 좀 몰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이 SY라는 종목은 숨은 진주라는 지금 느낌은 많이 강한 현재 상황이고요.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실적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도 뭐 종목을 슬림화한다고 한다면 어떤 대형주에 대한 종목보다도 소형주에서는 SY가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장이 어떤 성장이 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이 건축 자재나 이런 부분이 또 세분화되는 과정에서는 이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수요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SY 좀 약간 거래 멈췄을 때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SY도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오늘 많이 몰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때 조금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네, 먼저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종목에 대한 다양한 투자 의견 드릴 텐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현재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입니다. 뉴욕 증시가 5주 만에 드디어 상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장에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는 경기 침체 혹은 긴축 우려와 관련된 리스크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증시도 지난주에 결국 2,600선을 돌려주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종목에 집중해봐야 될 때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일단은 모두 강보합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 오른 2,578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36% 오른 877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에서 주목해볼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현대건설 그룹주 보셔야겠습니다. 사우디 6.5조 원 규모의 수주 잭팟이 터지면서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발주한 50억 달러, 하나로는 6조 5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공식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사우디에서 따낸 수주 금액 중 최대 금액이라고 하고요. 이 해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현재 7위의 이름을 올린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라고 합니다. 올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이런 성과 부진 등으로 인해서 공백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 외형 성장을 이뤄낼 만한 대안이 필요했는데 이번 플래트 공사 수주 성과로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일제히 평가하고 있고요. 이번에 수주 덱팟을 통해서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건설주들에게까지도 온기가 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우선주가 오늘은 16% 오른 79,100원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HD현대건설기계도 10% 이상 오름세 보이고요. 현대건설도 7.68% 오른 41,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목해볼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철강주들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현재 3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말 사이 러시아에서 벌어졌던 소동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시끌벅적했습니다.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는 러시아의 용병 기업인 바그너 진영의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을 일으켰었죠. 1000km나 되는 구간을 단숨에 행보를 하면서 모스크바 직전까지 올라갔고요. 다행히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반란은 20시간 만에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일제히 푸틴이 통제력을 잃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또 러시아 내부에서도 추가 모의에 대한 가능성까지 현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국력이 약해진 지금 이 종전이나 휴전과 관련된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도 전쟁 이후를 이제는 대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철강주와 관련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30조 원 가까운 철강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은 오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스텔이 5%의 상승분 받아가면서 4,54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금강철강과 휴스틸, 문배철강까지 일제히 오름세는 이어집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비스토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I 의료기기 안에서는 독보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의견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스토스 같은 경우는 AI 의료기기 안에서도 현재 저평가 구간인데요.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과 관련된 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으로 병원에서 쓸 수 있는 다기능 스마트 인큐베이터 시제품 제작에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연말 안으로는 상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루닛 그리고 뷰노와 같은 AI 의료진단 관련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AI 관련된 종목이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3,02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다만 기관이 8거래일 연속 팔고 있다는 점은 유념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보고 왔고요. 스피드 종목 10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이 공개되면 궁금하신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요. 제가 방송 중에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10가지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새로운 10가지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반정민 소장의 픽인데요. 한컴 라이프케어, 에이블 CNC, 위닉스, 동아약품, TA항공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모두 공개가 됐고요. 이성웅 차장의 픽은 지네어와 솔로엠, 클래시스, 기가비스, 태경케미컬 총 2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종목 중에 관심이 가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종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 한컴 라이프케어입니다. 이 한컴 라이프케어는 그 개인용 안전장비 생산 및 판매 업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피복류 등의 그 개인용 보호 장비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그 방사능과 또한 이제 핵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주가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무기 체계 등의 이제 국방 부분 사업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방위 쪽에 관련된 이슈가 많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방위사업청과 그 86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그 최근에 체결을 했습니다. 최근에 체결을 했는데 이게 지상 레이저 표적 지시기에 따른 2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지만은 사실상 그 매출액 대비 최근 매출액 대비 86.5%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주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 때문에 이 동사가 그 주가가 상승을 좀 보여줄 것으로 저는 판단되지 않고, 사실 그 최근에 그 러시아에 대한 지금 이슈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굉장히 좀 러시아의 그 현재 그 전쟁적인 부분들이 상황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술핵과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좀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및 기관의 승매세가 좀 유입이 됐었다가 전 거래일에 대폭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 러시아 전술핵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지네어 들어보겠습니다. 지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항공주들이 좀 변동성이 뭐 나온다고 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그 모멘텀 다 좋은 상태로 좀 가고 있죠. 뭐 유가도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지금 현재 항공주들한테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 이제 대형 항공사들 또 LCC 업체들도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대한항공도 계속 1순위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LCC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지네어가 그래도 그나마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지네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연간 실적으로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원래는 작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네어의 실적 회복에 대한 가시화가 빠르면 하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1분기 때 실적이 좋으면서 2분기까지 영업이익도 320억 이상은 지금 추정치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초까지만 주가가 좀 반짝했던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분명히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국내선, 뭐 국제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회복 시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정상화가 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만 올라온다면은 지네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급도 원활하기 때문에 지네어를 LCC 업체 중에서도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네어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수장님의 종목 에이블 CNC입니다. 사실 오늘 LG 생활건강이 다시금 신저가를 갱신해서 화장품 관련주 지금 눈여겨봐도 좋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투자평 들어볼까요? 네, 사실 그 화장품과 관련된 이슈는 그렇게 좀 크게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못할 건데 네. 그 대형주 위주로, 그러니까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결국은 판매적인 부분들이 포커싱이 그 화장품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만약에 화장품이나 뷰티주를 좀 공략을 하실 때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에이블 CNC인데 이 에이블 CNC는 그 브랜드 미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양한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서 온라인
직영 가맹점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매출적인 부분들을 좀 따졌을 때 일본과 미국 등의 해외 매출이 지수적으로 좀 성과 개선에 이어지면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이상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66% 정도 614%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 때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적인 부분들을 좀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그 뷰티주를 좀 보시는 것보다는 이 기업이 그 대주주 IMM이라고 있는데 이 IMM이 지금 그 매각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지난 3월에 예비 입찰을 진행을 해서 국내외 다 대 6개 정도의 그 기업 적격 인수 후보로 좀 선정을 했다가 최근 1분기 실적이 좀 매우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급히 매각할 이슈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 본 입찰을 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은 세 개 기업의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씩 네. 네, 알겠습니다. AVCNC, 네, 지금 목이 잠겨서 네, 시간을 조금 더 쓰셨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화장품 관련주, 뷰티 관련주 공략할 거면 중소형주가 괜찮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장님의 종목 솔로엠인데요. 오늘 52주 신고가 돌파 종목 많이 들고 오셨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시간으로도 극폭의 상승세 보여주었죠. 네. 역시 ES의 이 전자가격 표시기에 대한 이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이제 뭐 마트나 여러 가지 쪽 리테일 쪽에서의 이 전자가격 표시기로 그냥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ESL에 대한 적용 산업에 대한 확대 부분이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단순히 상품의 가격이나 어떤 정보를 하는 것보다도 이 상품별 재고 관리나 또 종합 매장 관리 플랫폼 구축까지의 사업 영역도 지금 확대가 되는 점이 이 솔로엠의 좀 긍정적인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솔로엠 이 ESL 쪽은 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 경쟁 업체들이 많이 없는 상태고요. 뭐 해외 쪽에서의 글로벌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이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유럽과 북미 중심으로 지금 사업 영역을 갖추고 있는 상태고요. 뭐 우리나라나 또 이제 이 어떤 신흥 국가, 뭐 동아시아, 동남 아시아 쪽에서 진출한다면은 이 솔로엠이 본격적인 어떤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가시화는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먼저 선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사업, 그러니까 이런 이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한 뭐 ESS 산업이나 또 이제 다른 이제 그 BMS 사업 관련 쪽에서 진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한 실적 가시화, 특히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네, 관심 있게. 알겠습니다. 솔로엠까지 들어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소장님의 종목인데요. 위닉스입니다. 저 오늘 출근하면서 네, 제습기 검색했습니다. 네, 너무 꿉꿉하더라고요, 날씨가.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지금 오늘부터 아마 그 5일간 그 비가 내릴 예정인데 네. 이럴 때 뭐 장마와 관련된 그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위닉스는 그 공기청정기, 의료 건조기 또한 이제 제습기에 관련된 그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폭염 연구센터에 대해서도 이제 올해 엘니뇨 현상을 통해 7월에 많은 비가 좀 내릴 예정이다라고 좀 밝혀졌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좀 비가 이렇게 내려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좀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상은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좀 상황을 봤을 때 그냥 단순히 테마적으로서만 접근할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사가 그 지난 20일에 그 제습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7% 이상 증가를 했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홈쇼핑에서도 6,845만 대를 판매를 해서 자체 신기록을 좀 기록을 달성을 했다라는 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적인 부분들을 통해서도 아마 2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캐나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공기청정기 판매가 지난주 그러니까 6월 초에 전주 대비해 2배 이상 좀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위닉스가 지금 오늘은 좀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이 19억 그러니까 네. 전년 대비 적자 전환은 했지만은 2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닉스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클래시스 들어보겠습니다. 뭐 피부, 의료기기, 뭐 관련주들은 저는 굉장히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 상관없이는 계속 잘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의 어떤 제조업 중심으로 좀 약간의 실적이 좀 잘 안 나오는 상태에서 고평가, 주가 오버슈팅한 기업들이 이 차익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이 피부 의료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의한 주가가 계단식으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물량은 오늘 뭐 클래시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뭐 잘 안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의 뭐 초음파에 대한 초음파 이 의료기기의 거의 뭐 시장 점유율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이 클래시스의 주가를 움직이는 부분은 바로 이제 해외 쪽이죠. 네. 특히 이제 뭐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이 시장에서의 매출에 대한 상승 속도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는 더욱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이제 뭐 브라질 시장의 성장 잠재력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일본, 태국, 호주, 러시아 여러 가지 국가 쪽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이 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피부 의료기기 업체들끼리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에 맞춰서 해외 쪽에서의 고객사를 발빠르게 확보를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뭐 이런 우려보다도 이 기업들의 국가 해외 쪽의 매출에 대한 이 평균을 한번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인 클래시스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소장님 9번째 종목입니다. 동화약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동화약품은 국내 네. 최초 제약사인데요.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창립일이 1897년이더라고요. 1800이요? 네. 그래서 한 126주년을 기념을 한다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최초 제약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스 활명수 큐, 후시딘, 판콜 등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약 개발 관련된 사항으로서는 그 항암제 등의 치료제를 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그 121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34% 증가를 했는데요. 사실상 모멘텀을 좀 살펴보니까 일본 카켄 제약과 바르는 그 원발성 그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 에크락겔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판매 많이 계약을 좀 어렵네요. 체결을 네. 했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고요. 사실상 저는 뭐 겨드랑이 다한증 치료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포커스보다는 자회사를 통해서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동화약품이 그 자회사 메디세이라고 있는데 이 자회사 메디세이가 3D 프린팅 기술을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에 도입을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단연간 연구개발을 통해서 2015년 환자 맞춤형 인공뼈 개발을 좀 성공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게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인공턱뼈에 대해서 미국 특허를 좀 취득을 했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의료기기 쪽으로 좀 부각을 받아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화약품까지 들어봤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 언급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이번엔 차장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기가비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특허 얘기가 나와주면서 상한가까지 가면서 오늘 네. 상한가를 아쉽게 이어가지는 못했지만은 주가가 뭐 생각보다는 조정이 적습니다. 그만큼 이 기가비스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이 특허를 본다고 하더라도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기판 자동 광학 검사기 그리고 이 자동 광학 수리기가 매출의 거의 75%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 기판의 결함을 검사하는 이 장비죠. AOI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도 굉장히 좀 세분화가 되고 있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AOI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도체 PCB 업체를 중심으로 이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가비스의 이 PCB 기판에 대해서 검사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경쟁 업체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이제 기판에 대한 이 반도체 이쪽 안에서는 반도체 산업 자체가 내재화에 대한 욕구가 좀 크기 때문에 기가비스에 대한 이 PCB 기판에 대한 이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 338억을 기록했죠. 재작년 대비 100% 이상 올라간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올해 실적은 더욱더
알겠습니다. 기가비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소장님의 종목입니다. 앞서 차장님께서 진에어 LCC 기업 중에 탑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티웨이 항공을 들고 오셨습니다. 또 다른 뭐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은 네. 사실상 엔저 현상 때문에 좀 여행을 저도 좀 다녀오고 싶은데 그 네. 일본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부각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표 저가 항공사고요. 네. 지난 19일 그 인천 말레이시아인 그 코타키 나발루, 예, 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타키 나발루의 신규 취항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있었고요. 동사가 그 인천 나리타든 그 오사카 그리고 사포로의 그 90% 예약률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에 관련된 수요를 좀 더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해 2월부터 그 도입한 A330-300 항공기를 활용을 해서 해당 항공기가 사실상 제가 좀 놀랬던 거는 무게 7톤 정도를 좀 줄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서유럽과 미주 그 일부 노선까지 직항 운항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LCC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거리는 좀 짧기는 하지만은 이제 좀 더 이 부분을 넓혀갔을 때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4년까지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기제를 좀 더 도입할 예정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LCC로서는 주목을 더 받을 수는 있지만은 앞으로 장거리 운항과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LCC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좋습니다. 저는 더 좋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 승매수가 지금도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상승 동력으로 더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티웨이 항공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성우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태경케미컬 들어보겠습니다. 태경케미컬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드라이 아이스 기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물론 이제 뭐 더워지니까 네. 또 이제 계절적 수요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신선식품에 대한 배달 수요가 굉장히 높았었죠. 그러면서 태경케미칼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진 상태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신선식품에 대한 드라이스 수요는 계속 일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태경케미칼의 이 액체 탄산에 대한 이 조선 업종의 조선 기업들의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이라는 게 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지금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용접하는 데는 이제 액체 탄산이 굉장히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조선 업황이 저는 이제 어떤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태경케미칼 그 전에는 어떤 현대 그룹 계열사들이 주 고객사라고 했으면 지금 이제 작년 4분기 때 삼성중공업과도 계약을 했죠. 한마디로 이제 조선 3사와 어떤 고객사를 확보를 했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네. 이 조선 업체들의 전체적인 그 시장이 이 업황이 좋아졌을 때는 태경케미칼의 수요가 분명히 예상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액체 탄산가스 제품은 2019년에 봤을 때 킬로그램당 180원대에서 올해 1분기 때는 300원 중반까지 갔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원재료 비중은 거의 알겠습니다. 태경케미컬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각각 10가지 종목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전문가님께서 뽑은 탑픽 종목도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마지막 종목이 티웨이 항공이고요. 네. 예,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000원, 그 손절가는 3,150원으로 좀 짧게 지정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여객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의 종목은요? 저는 태경케미칼 마지막 태경케미칼. 종목이고요. 네.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 13,000원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앞서 태경케미칼 시간이 오버돼서 땡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로 뭐 또 설명을 해드릴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판가는 지금 조선 업종뿐만 아니라 지금 뭐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드라이스에 대한 이 수요도 늘어나면서 판가는 분명히 인상될 겁니다. 근데 이제 원재료 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마진 스프레드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도 충분히 매력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경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마진 스프레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LCC 기업들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TA항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장거리 노선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간략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가 오프닝 준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엔저 현상 때문에 네, 일본도 많이 가고 엔화를 지금 사도 괜찮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거든요. 네. 뭐 사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는 있는데 네. 사실상 지금 우리 방송은 그 주식과 관련된 포커스를 네. 많이 맞췄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반종민 소장님 같은 경우에 TA항공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성웅 차장님은 태경케미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개장하고 1시간 뒤에 증시 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김호수 앵커가 진행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